경기도 안성의 중앙시장 골목 안쪽 50년 된 행복떡볶이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 앞. 아직 해가 뜨기 전 새벽 6시.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고요한 시장 골목에 울려 퍼진다. 75 박철수 할아버지가 녹슨 자물쇠를 열고 73 김순덕 할머니가 뒤따라 들어선다. 두 사람의 움직임은 50년을 함께한 시간만큼이나 자연스럽고 조화롭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박철수는 앞치마를 두르기 전 멈춰선다. 김순덕도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본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천천히 손을 맞잡는다. 주름진 손과 손이 포개지고 50년의 세월이 새겨진 눈빛이 교차한다. 고맙습니다. 박철수가 먼저 말한다. 목소리는 나직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 고맙습니다. 김순덕이 화답한다. 미소가 주름진 얼굴에 번진다. 이것이 박철수와 김순덕 부부가 50년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은 아침 의식이다. 가게 문을 열기 전 손을 잡고 서로에게 감사를 전하는 30초. 이 짧은 시간이 그들의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루틴이었다. 새벽 준비는 그렇게 시작된다. 박철수는 무쇠 냄비에 물을 올리고 김순덕은 전날 손질해둔 어묵을 꺼낸다. 두 사람은 말없이 움직이지만 그 침묵 속에는 50년 동안 쌓인 신뢰와 이해가 흐른다. 냄비에서 김이 오르고 고추장 양념의 매콤한 향이 가게 안을 채운다. 7시가 되자 시장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첨가물 가게 박 사장이 지나가며 손을 흔들고 반찬 가게 정 여사가 오늘도 일찍이네요 라며 인사한다. 박철수와 김순덕은 미소로 화답하며 떡볶이 준비를 계속한다. 떡이 냄비에 들어가고 양배추와 어묵이 차례로 투입된다. 김순덕의 손길은 50년의 노하우가 담긴 정확한 움직임이다. 8시 첫 손님이 들어선다. 시장에서 30년째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이봉수다. 그는 이 가게의 단골 중 단골로 거의 매일 아침 떡볶이 한 접시로 하루를 시작한다. 사장님들, 오늘도 변함없이 일찍이시네요. 비결이 뭐예요? 이봉수가 농담처럼 던진 질문에 박철수가 잠시 손을 멈추고 아내를 바라본다. 김순덕도 웃으며 남편을 쳐다본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다. 매일 아침 손잡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거요. 그게 전부예요. 박철수의 대답은 간결하지만 그 속에는 50년의 무게가 실려 있다. 이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떡볶이를 한 입 베어 물지만 사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50년이라는 시간, 그 세월을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아침 장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들러 아침 식사를 해결하고 일찍 나온 주부들이 장을 보러 가는 길에 떡볶이를 포장해 간다. 박철수는 불 조절을 담당하고 김순덕은 손님 응대와 계산을 맡는다. 50년간 다듬어진 완벽한 팀워크다. 10시쯤 되자 손님이 잠시 뜸해진다. 박철수와 김순덕은 나란히 앉아 늦은 아침을 먹는다. 남은 떡볶이에 밥을 비벼 먹으며 두 사람은 오늘 장사 이야기를 나눈다. 떡이 조금 질겼다는 박철수의 말에 김순덕은 내일은 삶는 시간을 줄여볼까라고 답한다. 이런 사소한 대화가 쌓여 50년이 되었다. 점심 장사가 시작되기 전 김순덕은 냉장고에서 새로 준비한 재료를 꺼낸다. 박철수는 냄비를 씻고 다시 물을 올린다.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지만 이 반복 속에 그들의 인생이 담겨 있다. 지루함이 아니라 안정감이, 권태가 아니라 신뢰가 그 반복을 채우고 있다. 오후 1시 근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단체로 들어선다. 그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이곳을 찾는 단골들이다. 한 젊은 여교사가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함께 일하세요? 김순덕이 냄비에서 떡볶이를 떠 담으며 대답한다. 첫날처럼 인사하면 첫날처럼 설레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여교사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그 말 속에는 50년을 함께 산 부부만이 알 수 있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매일 아침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서로를 첫날처럼 대하는 방법이었다. 오후 3시 장사가 마무리된다. 박철수는 냄비를 설거지하고 김순덕은 가게 바닥을 닦는다. 50년 동안 수만 번 반복한 마무리 작업이지만 두 사람의 손길은 여전히 정성스럽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손님을 맞이할 것이기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걷는다. 박철수가 김순덕의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김순덕은 남편의 팔을 살짝 잡는다. 저녁 노을이 시장 골목을 물들이고 그들의 긴 그림자가 나란히 바닥에 들이운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자리에 든다. 평범하고 단조로운 하루지만 이 하루하루가 모여 50년이 되었다. 잠들기 전 김순덕이 속삭인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박철수가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한다. 나도 고마워요. 내일도 새벽 6시 그들은 가게 앞에서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할 것이다. 50년 전 그랬듯이 50년 후에도 그럴 것처럼 1975년 봄 안성중앙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활기찼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꾸리던 시절 25 박철수는 공장 노동자였고 23 김순덕은 시장 안반찬 가게 점원이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그 우연이 50년의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 박철수가 김순덕을 처음 본 것은 점심시간 반찬 가게 앞에서였다. 도시락에 반찬을 사 담으려 줄을 서 있던 그는 바쁘게 손님을 응대하는 김순덕의 모습에 눈을 뗄 수 없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손님에게 건네는 미소가 따뜻했다. 박철수는 그날 이후 매일 같은 시간에 그 가게를 찾았다. 한 달 후 박철수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서툰 인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김순덕은 그 진심을 알아차렸다. 두 사람은 점심시간마다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 대화는 점차 깊어졌다.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던 시절 두 청년은 서로에게서 미래를 보았다. 6달 후 박철수가 청혼했다. 시장 뒤편 작은 공원 벤치에서 한 달 월급을 모아 산 은반지를 꺼내 들며 말했다. 나랑 평생 함께 살아줄래요? 부자로 만들어주진 못해도 매일 고맙다고 말할게요. 김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속이 50년 동안 지켜질 것임을 두 사람 모두 알 수 없었다. 1976년 봄, 두 사람은 간소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20명 남짓, 피로연은 시장 안 중국집에서 짜장면으로 대신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행복했다. 박철수는 신부에게 속삭였다. 매일 아침 당신 손잡고 고맙다고 말할게요. 평생. 김순덕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것이 그들만의 결혼 서약이 되었다. 신혼집은 시장 근처 단칸방이었다. 공장 노동자의 월급으로는 더 나은 곳을 구할 수 없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곳이 궁전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함께 아침을 먹고 박철수는 공장으로, 김순덕은 반찬 가게로 출근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만나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 가난했지만 사랑이 있었다. 결혼 1년 후 김순덕이 임신했다.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밀려왔다.
박철수의 월급만으로는 아이를 키우기 빠듯했다. 두 사람은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순덕이 제안했다. 우리 작은 장사라도 시작해 볼까요? 제가 반찬 가게에서 배운 게 있으니 뭔가 만들어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철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에서 따뜻함과 용기가 전해졌다. 좋아요.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1977년 가을, 두 사람은 작은 노점을 열었다. 시장 한 구석, 평상 하나에 떡볶이, 냄비 하나가 전부였다. 김순덕이 어머니에게 배운 레시피로 만든 떡볶이는 맛이 좋았고, 박철수의 친절한 서비스는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첫날 수익은 3,000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큰 희망이었다. 매일 아침 노점을 시작하기 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이 습관은 결혼식 다음 날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고 이제는 하루를 시작하는 필수 의식이 되었다. 이 짧은 인사가 그들의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노점 장사는 순조롭지 않았다. 비가 오면 장사를 할 수 없었고 추운 겨울에는 손님이 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박철수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노점을 도왔고 김순덕은 아이를 업고 떡볶이를 끓였다. 힘들었지만 함께였기에 버틸 수 있었다. 1978년 봄, 첫 아들이 태어났다. 박철수는 아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김순덕은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다시 노점으로 나왔다. 생계를 유지해야 했고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었다. 힘든 시절이었지만 매일 아침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만은 빠뜨리지 않았다. 노점은 점차 단골을 확보해 갔다. 시장 상인들이 아침 식사로 들르고 근처 회사원들이 점심시간에 찾아왔다. 떡볶이 맛도 맛이었지만 박철수와 김순덕의 따뜻한 미소가 사람들을 끌어당겼다. 두 사람은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했고 그 정성이 입소문을 탔다. 1980년 드디어 작은 가게를 얻었다. 시장 골목 안쪽 평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꿈의 실현이었다. 행복떡볶이라는 간판을 달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박철수는 공장을 그만두고 가게 일에 전념했다. 이제 두 사람은 진짜 동업자가 되었다. 가게를 연 첫날 아침, 두 사람은 여느 때와 같이 손을 잡고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이 인사는 이제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함께 걸어온 시간, 함께 이겨낸 어려움, 함께 꿈꾸는 미래에 대한 감사였다. 박철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생각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가게는 번창했다. 떡볶이 맛은 시장에서 최고라는 소문이 퍼졌고 멀리서도 손님이 찾아왔다. 바쁜 날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하루 매출을 세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다. 1982년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 가게 일로 바빴지만 김순덕은 아이를 가게에 데리고 와서 키웠다. 아기 바구니를 가게 한쪽에 놓고 손님을 응대하다가 틈틈이 아이를 돌봤다. 박철수는 장사가 뜸한 시간에 아이를 안고 얼으며 아내에게 쉬라고 권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절이었다. 매일 아침 6시 두 사람은 변함없이 손을 잡고 인사했다. 아이들이 자라며 그 모습을 보았고 자연스럽게 배웠다. 감사를 표현하는 것, 서로를 존중하는 것, 매일 새롭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박철수와 김순덕이 아이들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이었다. 세월은 흘렀고 가게는 시장의 명물이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초심을 잃지 않았다. 처음 노점을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 서로에 대한 감사, 매일 아침의 인사, 이것이 그들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1990년 여름, 박철수와 김순덕의 삶의 첫 번째 큰 시련이 찾아왔다. 가게를 운영한 지 10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던 그때, 박철수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재료를 사러 가던 중 신호를 무시한 트럭에 치이는 사고였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박철수는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부러졌고 의사는 최소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순덕은 병실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40대 중반의 나이, 두 아들을 키우며 가게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이제 남편의 간병까지 해야 했다. 경제적 부담은 말할 것도 없었다. 치료비와 생활비, 그리고 아이들 학비까지.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하지만 김순덕은 무너지지 않았다.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새벽 6시, 혼자 가게 문을 열었다. 남편 없이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떡볶이를 끓이고 손님을 응대하고 계산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남편이 돌아올 자리를 지켜야 했다. 매일 아침 김순덕은 가게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섰다. 남편이 있었다면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을 시간. 혼자 있어도 그 습관을 이어가고 싶었다. 김순덕은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같은 인사였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 가게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무거운 냄비를 옮기고 쉴 틈 없이 떡볶이를 끓이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버거웠다. 저녁에는 병원으로 달려가 남편을 간병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단골 손님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봉수 생선가게 사장은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무거운 것들을 옮겨줬고 반찬가게 정 여사는 점심시간에 와서 설거지를 거들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힘을 보태며 김순덕을 응원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김순덕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 달이 지났다. 박철수의 다리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지만 아직 걸을 수 없었다. 병실에서 박철수는 답답함과 미안함에 괴로워했다. 아내가 혼자 가게를 운영하며 얼마나 힘들지 알기에 자신이 무력하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다. 김순덕은 매일 저녁 병원을 찾아와 남편을 위로했다.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밝은 얼굴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떡볶이가 얼마나 팔렸는지, 어떤 손님이 와서 남편 안부를 물었는지, 시장 사람들이 얼마나 도와줬는지. 박철수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삼켰다.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어서. 박철수의 목소리에 자책감이 묻어났다. 김순덕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미안하긴요. 우리 함께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당신 없으면 떡볶이 맛이 안 나요. 빨리 나아서 돌아와요. 김순덕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가게 떡볶이 맛이 예전 같지 않았다. 레시피는 같았지만 박철수가 조절하던 불의 세기, 재료를 넣는 타이밍, 그 미묘한 차이를 김순덕 혼자서는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었다. 손님들도 눈치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이 찾아와 주었다. 석 달이 지났다. 박철수는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의사는 곧 퇴원할 수 있다고 했다. 박철수는 하루라도 빨리 가게로 돌아가고 싶었다. 아내 혼자 너무 오래 버텼고 이제는 자신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였다. 퇴원 다음 날
박철수는 목발을 짚고 가게로 나왔다. 새벽 6시, 김순덕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있었다. 박철수가 문 앞에 서자 김순덕은 깜짝 놀라며 달려왔다. 왜 벌써 나왔어요? 더 쉬었다가 오라고 했잖아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지만 김순덕의 눈에는 기쁨이 가득했다. 박철수는 목발을 짚은 채 아내 앞에 섰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손을 잡았다. 3달 만에 다시 나누는 아침 인사였다. 고맙습니다. 박철수가 먼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고맙습니다. 김순덕이 화답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서 있었다. 3달 동안 못다한 인사를, 서로에 대한 감사를, 함께 이겨낸 시련에 대한 안도를 그 손길에 담았다. 말없는 대화가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그날부터 박철수는 다시 가게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발을 짚고 의자에 앉아 간단한 일만 했지만 점차 몸이 회복되며 예전처럼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떡볶이 맛도 돌아왔다. 손님들은 역시 사장님이 계셔야 제맛이에요 라며 웃었고 박철수와 김순덕도 함께 웃었다. 시련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매일 아침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의 의미도 더 깊어졌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에 대한 깊은 감사였다. 6개월 후 박철수는 완전히 회복했다. 다리에는 약간의 후유증이 남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다. 가게도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박철수와 김순덕은 그 시련을 잊지 않았다. 건강의 소중함, 서로의 소중함,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다.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철수가 말했다. 그때 당신이 혼자 버텨줘서 고마워요. 김순덕이 남편의 팔을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 함께였잖아요. 멀리서라도 당신이 응원해준 거 알았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걸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며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둘이 아닌 하나처럼 보였다. 1995년 큰아들 박준혁은 20살이 되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그는 부모님께 뜻밖의 말을 꺼냈다. 저 대학 안 가고 가게 일 배우고 싶어요. 저녁 식탁에서 나온 준혁의 말에 박철수와 김순덕은 놀랐다. 두 사람은 평생 가게 일로 고생했기에 아이들만큼은 다른 길을 걷기를 바랐다. 대학을 나와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자신들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원했다. 준혁아, 가게 일은 힘들어. 내 아빠,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봤잖니. 김순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하지만 준혁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래서요. 엄마 아빠가 만든 가게를 더 크게 키우고 싶어요. 떡볶이 체인점도 만들고 제대로 된 식당으로 확장하고 싶어요. 준혁의 눈빛은 진지했다. 어릴 때부터 가게에서 자라며 부모님의 떡볶이 맛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았다. 단골 손님들이 몇십 년을 찾아오는 이유도 알았다. 이 맛을, 이 가게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다. 박철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다. 자신은 배움이 부족해서 평생 작은 가게만 운영했지만 준혁은 다를 수 있었다. 제대로 배우고 준비한다면 가게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알았다. 대신 조건이 있어. 대학은 꼭 가라. 경영학이든 뭐든 배워서 제대로 된 사업가가 되어라. 박철수의 말에 준혁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준혁은 경영학과에 진학했고 방학마다 가게에서 일을 배웠다. 떡볶이 끓이는 법부터 손님 응대, 재고 관리, 회계까지. 박철수와 김순덕은 아들에게
20년간 쌓은 노하우를 하나하나 전수했다. 준혁은 성실하게 배웠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아버지, 포장 용기를 새로 디자인하면 어때요? 요즘은 포장 판매가 중요하거든요. 엄마, 메뉴를 좀 더 다양화하면 어떨까요? 순대나 튀김 같은 거 추가하면 매출이 오를 거예요. 준혁의 제안은 실용적이었고 박철수와 김순덕은 아들의 의견을 존중했다. 가게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포장 용기에 가게 로고가 들어갔고 메뉴가 확장되었다. 매출도 늘어났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 매일 아침 6시 박철수와 김순덕은 여전히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준혁이 그 모습을 보며 물었다. 아버지, 엄마, 왜 매일 아침 인사하세요? 박철수가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준혁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를 잊으면 모든 게 무너져. 이게 우리가 50년을 함께할 수 있는 비결이야. 준혁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사업 기법이나 경영 전략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존중과 감사가 근본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다. 2000년 준혁이 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곧바로 가게 경영에 참여했고 본격적으로 확장 계획을 세웠다. 박철수와 김순덕은 아들을 믿고 지원했다. 준혁은 시장 안에 두 번째 매장을 열고 배달 시스템을 도입했다. 가게는 점차 성장했다. 둘째 아들 박준서는 형과 다른 길을 택했다. 음악을 좋아했던 준서는 예술대학에 진학해서 피아노를 전공했다. 박철수와 김순덕은 준서의 선택도 존중했다. 두 아들이 각자의 길에서 행복하기를 바랐다. 2005년 준혁이 결혼했다. 신부는 대학 동기였던 이민지. 착하고 똑똑한 여성이었다. 결혼식 날 박철수와 김순덕은 아들 부부에게 조언했다. 매일 아침 손잡고 고맙다고 인사해라. 그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결혼 선물이야. 준혁과 민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젊은 부부도 아침마다 손을 잡고 인사하는 습관을 시작했다. 2008년 첫 손녀 박서연이 태어났다. 박철수와 김순덕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다. 환갑을 넘긴 나이였지만 손녀를 안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준혁 부부는 가게 일로 바빴기에 박철수와 김순덕이 손녀를 자주 돌봤다. 가게 한쪽에 아기 침대를 놓고 손녀를 재우며 떡볶이를 끓였다. 30년 전 아들들을 키울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손녀 서연이 3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아침 인사를 목격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난 서연이 가게로 따라왔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을 보았다. 할아버지, 할머니, 뭐해요? 서연의 맑은 목소리에 두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다. 서연아,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매일 아침 고맙다고 인사해. 그래야 하루가 행복하거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끼어들었다. 작은 손을 뻗어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서연이도 같이 할래요. 그날부터 서연이 가게에 있을 때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인사했다. 3대가 함께 나누는 아침의 감사. 그 모습은 시장 사람들에게도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준서도 결혼했다. 음악을 함께하는 동료와 만나 가정을 꾸렸다. 두 아들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며 박철수와 김순덕은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들이 보여준 사랑과 존중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전해졌고 아이들도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다. 저녁,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서 준혁이 말했다. 아버지, 엄마, 제가 배운 가장 큰 건 경영 기법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었어요. 매일 아침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배웠죠.
김순덕이 아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준혁아, 사업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모든 게 잘 풀려. 가족들은 따뜻한 시선을 나누며 식사를 이어갔다. 3대가 함께하는 저녁 식탁. 그 평범한 행복이 박철수와 김순덕에게는 가장 큰 성공이었다. 2015년 박철수는 70을 넘겼고 김순덕은 68이 되었다. 40년을 함께 운영한 가게는 이제 시장의 전설이 되었다. 3대가 이어가는 떡볶이 명가. 그 명성은 안성을 넘어 경기도 전역에 알려졌다. 준혁이 경영하는 체인점도 5곳으로 늘어났고 본점인 중앙시장 가게는 여전히 박철수와 김순덕이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다. 박철수의 허리는 구부러졌고 김순덕의 무릎은 시큰거렸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이 점점 버거워졌다. 준혁은 여러 번 은퇴를 권유했지만 두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가게가 우리 인생이야. 여기 있어야 살아있는 것 같아. 박철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40년을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가게로 나왔는데 그 루틴을 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어느 가을날 김순덕이 쓰러졌다. 오후 장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박철수가 놀라 아내를 부축하고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정밀 검사 결과 고혈압과 당뇨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의사는 당장 일을 줄이고 쉬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더 무리하시면 큰일 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언제 큰 병이 올지 몰라요. 의사의 말에 박철수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을 받았다. 아내가 아프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김순덕은 남편을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박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밤, 박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둔해서 당신이 아픈 것도 몰랐어요. 김순덕이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면 돼요.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다음 날부터 가게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 준혁이 직원을 고용해서 본점에 배치했고 박철수와 김순덕은 오전에만 나와서 지휘하고 오후에는 쉬도록 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갔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 매일 아침 6시 두 사람은 가게 앞에서 손을 잡고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40년을 이어온 그 인사는 이제 더 깊은 의미를 지녔다. 함께 살아온 세월, 함께 이겨낸 시련, 함께 누린 기쁨, 그리고 함께 늙어가는 현재.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그 짧은 인사에 담겨 있었다. 김순덕의 건강은 천천히 회복되었다. 약을 먹고 운동을 하며 관리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활기차지는 못했다. 박철수는 아내가 조금이라도 무리할까봐 늘 신경 썼다. 무거운 것은 절대 들지 못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피곤해 보이면 쉬라고 권했다. 당신이 건강해야 제가 살아요. 박철수의 말에 김순덕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70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서로가 가장 소중했다. 2017년 겨울, 이번에는 박철수가 쓰러졌다. 아침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다. 심근경색이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 긴급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사는 완전한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실에서 깨어난 박철수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아내를 보았다. 김순덕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박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없어 손을 들 수조차 없었다. 김순덕이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김순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남편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박철수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 강하게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큼은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미안해요. 당신 혼자 두고 가려던 건 아니었어요. 박철수의 말에 김순덕이 고개를 저었다. 가지 마요. 우리 아직 할 일 많아요. 손녀 결혼식도 봐야 하고 증손주도 봐야 해요. 김순덕의 말에 박철수는 웃으려 애썼다. 그렇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함께할 시간이 더 필요했다. 석 달 후 박철수는 퇴원했다. 예전만큼 건강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다. 준혁은 부모님께 완전히 은퇴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박철수와 김순덕은 여전히 가게에 나왔다. 하루에 2~3시간 아침 준비를 함께하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삶의 이유였다. 매일 아침 6시 두 사람은 변함없이 손을 잡고 인사했다. 이제 그 손은 주름지고 힘이 없었지만 잡히는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도 예전만큼 힘차지 않았지만 그 말에 담긴 진심은 더 깊었다. 함께 늙어간다는 것, 함께 약해진다는 것, 그럼에도 함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였다. 어느 날 단골 손님 이봉수가 물었다. 사장님들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좀 쉬셔도 되는데. 박철수가 떡볶이를 저으며 대답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이 자리가 편해요. 김순덕이 덧붙였다. 매일 아침 여기서 손잡고 인사하는 게 우리 낙이에요. 이봉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떡볶이를 먹었다. 그 떡볶이 맛에는 40년의 세월과 사랑이 녹아 있었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걸을 수는 없었지만 함께 걷는다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며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는 여전히 하나로 겹쳐져 있었다. 2019년 봄, 김순덕의 기억력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가스불을 끄는 것을 잊거나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잘못 주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이 잦아졌다. 박철수는 처음에는 나이 탓이려니 했지만 증상이 심해지자 불안감이 커졌다. 어느 날 김순덕이 집 근처에서 길을 잃었다. 30년을 살던 동네에서 집을 찾지 못해 1시간을 헤맸다. 다행히 아는 이웃이 발견해서 집까지 데려다 줬지만 박철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다음 날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초기 치매 진단을 내렸다. 아직 초기라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의사의 말에 박철수는 멍해졌다. 치매. 그 단어가 가슴을 짓눌렀다. 아내가 자신을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45년을 함께 살아온 기억들이, 매일 아침 나눈 인사들이 모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철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다. 김순덕은 남편의 표정을 보며 물었다. 왜 그래요? 무슨 걱정 있어요? 박철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당신 손이 따뜻해서요. 그날 밤, 박철수는 잠들지 못했다. 아내가 곁에서 평온하게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의 기억을 지킬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박철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김순덕도 평소처럼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박철수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싶었다. 아내가 자신을 알아보는 이 순간을, 함께 손을 잡고 인사하는 이 순간을, 치매 진행을 늦추기 위해 약을 복용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박철수는 매일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옛날 사진을 보며 추억을 떠올렸다. 아들 준혁도 자주 찾아와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손녀 서연이도 할머니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며 함께했다. 가게 일은 계속했다. 의사는 익숙한 환경과 루틴이 치매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순덕은 여전히 매일 아침 가게에 나왔고 떡볶이를 끓였다. 가끔 재료를 잊거나 순서를 헷갈리기도 했지만 박철수가 옆에서 조용히 도와주었다. 여보, 이제 고추장 넣을 차례예요. 아, 맞다. 고추장. 김순덕은 남편의 도움을 받으며 일을 이어갔다. 45년 동안 손에 익은 일이었지만 이제는 남편의 도움 없이는 어려웠다. 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되었다. 매일 아침 6시 인사는 변함없이 계속되었다. 박철수는 그 인사가 아내의 기억을 잡아주는 닻이 되기를 바랐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말. 그 반복이 아내의 기억에 남기를. 어느 날 아침 김순덕이 박철수를 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박철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자신을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김순덕이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박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아직은 괜찮았다. 아직은 서로를 기억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김순덕의 증상은 조금씩 악화되었다. 최근 일은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오래된 기억은 비교적 선명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아이들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박철수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추억에 잠겼다. 당신 기억나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잖아요. 박철수의 말에 김순덕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요. 당신이 매일 점심시간에 와서 반찬 샀죠. 그때 당신한테 반했어요.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김순덕이 수줍게 웃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첫사랑을 떠올리는 소녀 같은 표정이었다. 준혁이 부모님께 제안했다. 어머니 기억이 온전할 때 영상을 좀 찍어두면 어떨까요? 나중에 보면 좋잖아요. 박철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준혁은 작은 카메라를 가져와 부모님의 일상을 촬영했다.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 함께 산책하는 모습, 저녁을 먹는 모습, 그리고 매일 아침 손을 잡고 인사하는 모습. 영상을 찍는 날, 김순덕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저 나중에 모든 걸 잊어버려도 이 사람이 제 남편이라는 건 기억할 거예요. 매일 아침 손잡고 인사하는 이 사람. 김순덕의 말에 박철수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아내도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서로를 믿고 있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왔다.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고 시장 전체가 침체되었다. 하지만 박철수와 김순덕은 가게 문을 닫지 않았다. 매일 아침 6시 두 사람은 가게 앞에서 손을 잡고 인사했다. 손님이 없어도 매출이 없어도 그 루틴만은 지켰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스크 너머로 전해지는 목소리는 조금 답답했지만 손의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다. 이 인사가 두 사람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어느 날 김순덕이 물었다. 우리 왜 매일 이렇게 인사해요? 박철수는 잠시 놀랐지만 곧 부드럽게 대답했다. 첫날처럼 인사하면 첫날처럼 설레잖아요. 당신이 그랬어요. 김순덕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랬나? 잘했네 나.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기억이 흐려져도 감정은 남아 있었다.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2021년 가을, 김순덕의 치매는 중기로 접어들었다. 최근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고 가끔 가족들의 이름도 헷갈렸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매일 아침 6시 인사만큼은 잊지 않았다. 박철수가 손을 내밀면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라고 말했다. 45년 동안 반복한 습관이 기억보다 깊은 몸에 새겨져 있었다. 준혁은 본점 운영을 완전히 맡았지만 박철수와 김순덕은 여전히 매일 아침 가게에 나왔다. 더 이상 실질적인 일은 하지 못했지만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었다. 단골 손님들도 두 사람을 보러 일부러 찾아왔다. 떡볶이를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러 오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김순덕이 박철수를 보며 물었다. 당신 누구세요? 박철수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드디어 이날이 온 것이다. 하지만 박철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당신 남편이에요. 박철수. 김순덕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남편. 맞아요. 그리고는 습관처럼 손을 내밀었다. 박철수가 그 손을 잡자 김순덕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박철수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이름은 잊어도 얼굴은 잊어도 이 인사만큼은 기억하고 있었다. 박철수는 그것만으로 감사했다. 준혁이 부모님을 모시고 옛날 사진을 보는 시간을 가졌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가게 개업 사진. 김순덕은 사진을 보며 가끔 기억을 되살렸다. 이게 우리 결혼식이에요? 네, 엄마. 1976년 봄이었어요. 젊었네. 우리. 김순덕은 사진 속 젊은 자신과 박철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만큼은 기억이 선명한 듯했다. 박철수는 매일 아내와 함께 산책을 했다. 시장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다. 김순덕은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지만 박철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다. 우리 여기서 처음 만났어요. 당신이 반찬 가게에서 일할 때 박철수가 반찬 가게 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김순덕은 그곳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랬어요? 네, 나는 한눈에 반했어요. 왜요? 웃는 모습이 예뻐서요. 김순덕이 수줍게 웃었다. 지금도 그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손녀 서연이도 자주 할머니를 찾아왔다. 15살이 된 서연은 할머니의 병을 이해했고 정성껏 돌봤다. 할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산책을 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어떻게 만났어요? 서연의 질문에 김순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좋은 사람이에요. 응, 매일 아침 손 잡아줘요. 김순덕의 대답에 서연은 미소 지었다. 할머니는 구체적인 기억은 잃어도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간직하고 있었다. 2022년 봄, 박철수와 김순덕의 결혼 46주년이었다. 준혁과 준서가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가족들이 모여 케이크를 자르고 축하했다. 김순덕은 무슨 날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행복해했다.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김순덕이 물었다. 박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부부가 된 지 46년째 되는 날이에요. 와, 오래됐네요. 그럼요. 앞으로 더 오래 함께 할 거예요. 박철수의 말에 김순덕이 고개를 끄덕였다. 파티가 끝나고 두 사람만 남았을 때 박철수가 아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당신한테 매일 고맙다고 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46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어요.
김순덕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좋은 사람이네요. 당신. 박철수는 눈물을 참으며 아내를 껴안았다. 자신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해도 이렇게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감사했다. 어느 날 아침 김순덕이 갑자기 명료한 표정으로 박철수를 바라봤다. 철수 씨.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아내의 목소리에 박철수는 놀랐다. 요즘에는 이름을 거의 부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여보. 우리 매일 아침 인사하잖아요. 네. 왜 그래요? 박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첫날처럼 인사하면 첫날처럼 설레요. 당신이 그랬어요. 김순덕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랬어요. 나 그렇게 말했어요. 그 순간 김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평생 지켜줘서. 박철수도 눈물을 흘렸다. 이런 순간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몰랐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다. 그날 아침 두 사람은 여느 때보다 오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6년 동안 16,570번째 인사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인사였다.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김순덕이 말했다. 나 당신 사랑해요. 박철수는 깜짝 놀랐다. 요즘 아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도 사랑해요. 박철수의 대답에 김순덕이 웃었다. 알아요. 매일 아침 손 잡아주잖아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천천히 걸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비추며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는 여전히 하나로 겹쳐져 있었다. 기억이 흐려져도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2023년 봄, 안성중앙시장 상인회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 박철수와 김순덕 부부에게 시장 명예의 전당 첫 번째 헌액자로 선정한 것이다. 50년 가까이 시장을 지키며 상인들의 귀감이 되어온 두 사람을 기리기 위한 행사였다. 시장 입구에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다. 행복떡볶이 박철수 김순덕 부부 50년 한결같은 사랑과 헌신이라는 문구가 새겨졌다. 제막식 날 시장 상인 200여 명이 모였다. 박철수는 김순덕의 손을 잡고 기념비 앞에 섰다. 시장 상인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박철수, 김순덕 사장님 부부는 우리 시장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50년 가까이 한자리를 지키며 맛과 정성으로 손님을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두 분의 사랑입니다. 매일 아침 손을 잡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가 배웠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상인회장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철수는 김순덕을 바라봤다. 아내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지만 미소를 지었다. 박철수가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매일 성실하게 일하고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50년 동안 우리 가게를 찾아주시고 응원해주신 여러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말에 다시 박수가 울려 퍼졌다. 김순덕도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잠시 망설이던 김순덕이 입을 열었다.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여러분이 좋은 분들이라는 건 알아요. 고맙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제막식 후 가게로 돌아왔을 때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막식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준혁과 직원들이 분주하게 떡볶이를 만들었고 박철수와 김순덕은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다. 한 젊은 부부가 다가왔다. 사장님, 저희 신혼부부예요. 사장님들처럼
오래오래 사랑하고 싶어서 왔어요. 비결이 뭐예요? 박철수가 젊은 부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매일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하세요. 그게 전부예요. 젊은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매일 아침 인사하신다는 게 사실이에요? 김순덕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매일 해요.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젊은 부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저희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들이 떠나고 또 다른 손님들이 왔다. 멀리 서울에서 온 사람, 인터넷으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 예전에 이 동네에 살았던 사람, 모두가 박철수와 김순덕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저녁 무렵, 오랜 단골 이봉수가 찾아왔다. 사장님들 축하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이 시장에서 사장님들만큼 존경받는 분들이 없어요. 이봉수의 말에 박철수가 손을 저었다. 무슨 말씀을.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운이 아니에요. 사장님들의 노력과 사랑이에요. 저도 사장님들 보고 많이 배웠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봉수의 고백에 사람들이 웃었다. 밤늦게 가게 문을 닫고 박철수와 김순덕은 기념비를 보러 다시 시장 입구로 갔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석이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비석을 바라봤다. 우리 이름이 여기 있네요. 김순덕이 신기한 듯 말했다. 박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에요. 좋은 길이었나요? 최고였어요. 박철수의 대답에 김순덕이 웃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걸었다. 봄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스쳤다. 김순덕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박철수를 바라봤다. 당신 누구세요? 박철수는 잠시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곧 부드럽게 대답했다. 당신 남편이에요. 아, 남편. 좋은 사람이네요. 당신도 좋은 사람이에요. 김순덕이 웃으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기억은 흐려져도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이 순간은 진짜였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6시에 가게 앞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은 아직 조용했다. 하지만 곧 활기가 돌아올 것이다. 사람들이 오가고 물건이 팔리고 웃음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 모든 일상 속에서 박철수와 김순덕은 여전히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며 매일 아침 손을 잡고 인사할 것이다. 한 주가 지나고 지역 신문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실렸다. 50년 한결같은 사랑, 매일 아침 인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다.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왔고 SNS에 두 사람의 이야기가 퍼졌다. 젊은 세대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랑이 가능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랬으면 좋겠다. 나도 나중에 저렇게 늙고 싶다. 댓글들이 달렸고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다. 하지만 박철수와 김순덕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가게로 나와 손을 잡고 인사하고 손님을 맞이했다.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함께 있는 것,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어느 날 저녁, 준혁이 부모님께 물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단 하루도 안 빠뜨리고 인사하셨어요?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47년간 단 하루도.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었으니까. 준혁은 부모님의 손을 바라봤다. 주름지고 거칠지만 여전히 서로를 꽉 잡고 있는 그 손. 그 손 안에 50년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2024년 가을, 손녀 서연이 결혼을 발표했다.
21살의 서연은 대학에서 만난 동갑내기 청년과 사랑에 빠졌고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준혁과 민지는 처음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렸지만 서연의 진지한 모습에 허락했다. 아빠, 엄마, 저 정말 이 사람과 평생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요. 서연의 말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딸이 부모와 조부모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을 배웠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다. 서연은 할머니를 모시고 웨딩드레스를 보러 갔다. 김순덕은 요즘 기억력이 더 나빠져서 손녀가 결혼한다는 사실조차 잊곤 했지만 예쁜 드레스를 보면 행복해했다. 할머니, 저 예쁘죠?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 물었다. 김순덕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누구세요? 천사 같아요. 서연은 웃으며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 저 서연이에요. 손녀. 아, 서연. 우리 예쁜 서연. 김순덕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덧붙였다. 결혼하면 매일 고맙다고 인사해요. 할머니처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꼭 그럴게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박철수는 그날만큼은 아내가 명료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손녀의 결혼식을 제대로 기억해 주기를, 함께 축하해 주기를 원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 결혼식 당일 아침, 김순덕은 평소보다 더 혼란스러워 보였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김순덕이 물었다. 박철수가 정장을 입으며 대답했다. 손녀 서연이 결혼하는 날이에요. 서연이 누구예요? 우리 손녀, 준혁이 딸. 김순덕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박철수는 한숨을 쉬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함께 가기만 하면 돼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하객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시장 상인들도 거의 다 왔고 옛날 손님들도 많이 보였다. 박철수와 김순덕이 입장하자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두 사람은 귀빈석에 앉았다. 식이 시작되고 서연이 입장했다.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은 손녀를 보며 박철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결혼을 하다니. 세월이 참 빠르다. 김순덕은 드레스 입은 서연을 보며 감탄했다. 예쁘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쁘다는 것은 알았다. 주례 없는 시기였다. 대신 양가 부모와 조부모가 한마디씩 하는 순서가 있었다. 준혁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서연아, 내가 이렇게 예쁘게 커줘서 고맙다. 그리고 민준 씨, 우리 딸 잘 부탁합니다. 한 가지만 당부할게요. 매일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하세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50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박철수가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하객들이 조용해졌다. 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서연아, 너를 처음 안았던 날이 생각난다. 그렇게 작던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하니 할아버지는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구나.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 씨,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합니다. 할아버지가 줄 수 있는 조언은 딱 하나예요. 매일 아침 손잡고 고맙다고 인사하세요. 할머니랑 나는 47년간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비결이에요. 박철수의 말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김순덕에게도 마이크가 넘어왔다. 김순덕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저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다들 좋은 사람들 같아요. 행복하세요. 짧고 간단한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객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박철수와 김순덕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다. 많은 사람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축하하고 감사를 표했다.
사장님 부부 덕분에 사랑이 뭔지 배웠어요. 매일 아침 인사, 저희도 시작했어요. 50년 축하드립니다. 100년까지 가세요. 사람들의 말에 박철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김순덕은 사람들을 보며 웃었다. 피로연 중간 특별 순서가 있었다. 서연이 조부모를 무대로 모셨다. 음악이 흐르고 서연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춤을 청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춤춰요. 박철수는 당황했지만 손녀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김순덕의 손도 잡았다. 세 사람이 무대 중앙에 섰다. 음악은 느리고 부드러운 왈츠였다. 박철수가 아내를 품에 안고 천천히 움직였다. 김순덕은 누구와 춤을 추는지 정확히 몰랐지만 음악에 맞춰 몸을 맡겼다. 서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서연의 목소리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박철수와 김순덕은 천천히 춤을 추며 서로를 바라봤다. 김순덕의 눈빛이 잠시 명료해지는 것 같았다. 당신이에요? 김순덕이 물었다.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예요. 오래 함께 살았나 봐요. 47년요. 와, 대단하네요. 김순덕이 웃었다. 박철수도 웃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다. 춤이 끝나고 두 사람은 자리로 돌아왔다. 서연이 조부모 곁에 앉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매일 아침 인사하고 오래오래 함께 있을 거예요. 박철수가 손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 서연아, 그렇게 살아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김순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좋은 날이었나 봐요. 박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네, 아주 좋은 날이었어요. 왜요? 우리 손녀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당신과 춤을 췄어요. 김순덕이 웃으며 남편을 바라봤다. 당신 춤 잘 추시네요. 박철수도 웃었다. 기억은 흐려져도 이 순간의 행복은 진짜였다. 집에 도착해서 두 사람은 나란히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지만 행복한 하루였다. 박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오늘도 고마웠어요. 김순덕이 눈을 감으며 대답했다. 나도 고마워요. 내일도 새벽 6시. 두 사람은 가게 앞에서 손을 잡고 인사할 것이다. 47년을 이어온 그 약속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갈 것이다. 2025년 봄, 박철수는 75, 김순덕은 73이 되었다. 결혼 49년째를 맞이하는 해였다. 김순덕의 치매는 많이 진행되어 대부분의 기억을 잃었지만 신기하게도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 가게로 가려고 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박철수는 아내를 모시고 매일 가게로 나갔다. 더 이상 실질적인 일은 하지 못했지만 그곳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었다. 준혁이 완전히 가게를 맡았고 체인점은 10곳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본점만큼은 여전히 박철수와 김순덕의 공간이었다. 매일 아침 6시 두 사람은 가게 앞에서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9년간 17,815번째 인사였다. 김순덕은 왜 이 인사를 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손을 잡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박철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참았다. 이 순간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오늘 이 순간에 감사했다. 봄이 깊어지고 시장에는 꽃 파는 상인들이 나타났다. 김순덕은 꽃을 보면 좋아했다. 박철수는 매일 아침 장미 한 송이를 사서 아내에게 주었다. 김순덕은 꽃을 받으며 미소 지었다.
예쁘다. 누가 줬어요? 내가 줬어요. 고마워요. 김순덕은 꽃향기를 맡으며 행복해했다. 누가 준 꽃인지는 몰라도 기쁜 마음은 진짜였다. 어느 날 시장에 텔레비전 촬영팀이 왔다. 지역 방송국에서 박철수와 김순덕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준혁은 처음에 거절하려 했지만 박철수가 허락했다. 우리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나쁘지 않아. 촬영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다. 아침 인사 장면,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 함께 산책하는 모습, 가족들과 식사하는 모습, 일상의 모든 순간이 카메라에 담겼다. 감독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은 처음 봅니다. 촬영 중 인터뷰 시간이 있었다. 감독이 박철수에게 물었다. 49년간 단 하루도 안 빠뜨리고 인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비결이 뭔가요? 박철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비결은 없어요. 그냥 약속을 지킨 것뿐이에요. 결혼할 때 아내한테 약속했거든요. 매일 고맙다고 말하겠다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힘들 때도 있었을 텐데요. 물론이죠. 사고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 힘든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손잡고 인사하면서 우리가 함께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게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었죠. 감독이 김순덕에게도 물었다. 할머니, 남편분이 어떤 분이세요? 김순덕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잘 모르겠는데 좋은 사람이에요. 매일 손 잡아줘요. 사랑하세요? 네, 많이요. 김순덕의 대답에 촬영장이 숙연해졌다. 이름도 얼굴도 함께한 시간도 잊었지만 사랑만큼은 기억하고 있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청률도 높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SNS에는 감동의 댓글이 쏟아졌다.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살아주셨으면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매일 아침 인사, 저도 시작했어요. 치매 속에서도 사랑은 남아있네요. 방송 후 가게에는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떡볶이를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보러 오는 것이었다. 박철수와 김순덕은 여느 때처럼 손님들을 맞이했다. 유명해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매일 아침 손을 잡고 인사하는 것,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여름이 왔다. 무더운 날씨에도 두 사람은 매일 가게로 나왔다. 박철수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다. 어느 날 아침 김순덕이 평소와 다르게 명료한 표정으로 박철수를 바라봤다. 철수 씨. 박철수는 깜짝 놀랐다. 오랜만에 듣는 자신의 이름이었다. 네, 여보. 우리 오래 함께 살았죠? 네, 49년여. 김순덕이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여서. 박철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도요. 나도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함께 있어줘요. 당연하죠. 평생 함께 있을 거예요. 김순덕이 웃었다. 그 미소는 5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미소와 똑같았다. 그날 오후 김순덕은 다시 기억을 잃었다. 하지만 박철수는 괜찮았다. 아내가 잠시나마 자신을 기억하고 행복했다고 말해준 것만으로 충분했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시장 골목을 물들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박철수와 김순덕은 나란히 앉아 단풍을 구경했다. 예쁘다. 김순덕이 말했다. 박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더 예뻐요. 김순덕이 웃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결혼 50주년이 다가왔다. 준혁과 준서가 성대한 파티를 준비했다. 금혼식을 시장에서 열기로 했다. 시장 상인 전체가 나서서 도왔고 지역 주민들도 함께 축하할 예정이었다. 금혼식 전날 밤 박철수는 아내에게 말했다. 내일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가 결혼한 지 50년 되는 날이에요. 김순덕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50년? 네, 50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대단하네요. 김순덕의 대답에 박철수가 웃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금혼식 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났다. 가게 앞으로 나가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8,250번째 인사였다. 50년의 마지막 아침 인사. 하지만 마지막이 아니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될 인사였다. 금혼식이 시작되었다. 시장 광장에 무대가 설치되고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다. 박철수와 김순덕은 50년 전 입었던 것과 비슷한 옷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준혁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우리 부모님의 금혼식입니다. 50년 동안 한결같이 사랑하며 살아오신 두 분을 축하합니다. 부모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 가족의 그리고 이 시장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박철수가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감사합니다. 50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손잡고 고맙다고 인사했거든요. 첫날처럼 인사하면 첫날처럼 설레요. 그게 우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박철수의 말에 사람들이 환호했다. 김순덕에게도 마이크가 넘어갔다. 김순덕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저는 많은 걸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앞으로도 함께 있고 싶어요. 김순덕의 말에 사람들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은 남아 있었다. 금혼식이 끝나고 저녁이 되었다. 박철수와 김순덕은 집으로 돌아와 나란히 앉았다. 50년을 함께 산 두 사람,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두 사람. 오늘 좋은 날이었어요. 박철수가 말했다. 김순덕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았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말없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외롭지 않았다. 50년을 함께한 두 사람에게 침묵도 대화였다.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다. 박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50년 고마웠어요. 앞으로 50년 더 함께해요. 김순덕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함께해요. 내일도 새벽 6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인사할 것이다. 50년을 이어온 그 약속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갈 것이다. 첫날처럼 인사하면 첫날처럼 설레는 그 마법 같은 시간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시장 골목 안쪽 행복떡볶이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 그곳에서 50년 동안 사랑이 피어났고 앞으로도 계속 피어날 것이다. 박철수와 김순덕의 사랑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손을 잡고 있는 한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